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슈타인 가이거의 수상한 빵집과 52장의 카드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. 이 작가는 제가 저번에 읽었던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책의 작가이기도 하잖아요. 제가 소피의 세계를 먼저 읽었기도 하고, 그리고 원래 요슈타인 가이거가 소피의 세계 책으로 훨씬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 책보다는 소피의 세계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 같은데, 사실은 이 소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한스라는 아이가 있거든요. 그 아이가 읽을 만한 적절한 철학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소피의 세계를 집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런 스토리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약간 이 책은 소피의 세계가 철학의 입문서라면 이거는 인문의 입문서랄까? 약간 철학적인 아주 그냥 정말 본질적인 물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. 소피의 세계를 읽었던, 읽지 않았던 약간 철학이 가미된 재미있는 소설로 읽어볼 만한 것 같은데, 일단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. 그리고 각 캐릭터들이 가진 인생의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, 그런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철학소설의 느낌이 물씬 나긴 하지만,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을 하나 읽으신 그런 느낌이 들 만한 소설입니다. 사실 요즘 판타지 소설에 비하면 약간 약하기는 한데, 그 앨리스 있잖아요. 앨리스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판타지 소설을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, 크게 줄거리는 한스라는 주인공이 있고, 그 한스가 아빠랑 8년 전에 자신과 아빠를 떠난 자기 엄마를 찾아서 노르웨이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로드트립을 하는 이야기인데, 그 과정에서 이제 작은 마을에서 어떤 난쟁이가 주는 작은 유리 조각을 선물 받게 돼요, 한스가. 근데 그거는 돋보기로 쓸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동네에서 어떤 빵집에 들리게 되는데, 그 빵집 주인인 할아버지에게 빵을 선물을 받아요. 근데 그 빵 안에서 씹다가 발견한 작은 책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작은 책은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읽나 하고 있다가 그 돋보기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한스 그 아이 혼자 하게 되는 책 속으로의 여행,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, 또 어떻게 보면은 2대에 걸친 가족 찾기 소설이기도 하거든요, 제 생각에는. 처음부터 말해주는 그 해체된 가족 있잖아요. 한슨의 가족이 엄마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랑, 그다음에 나중에 발견되는 아주 대발견이 되는 가족이 있어요. 그런 이중 가족 찾기의 구조이기도 하고,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쓴 맺은말에 보면은 삼중 여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실제 아빠랑 하는 로드트립, 아빠가 이제 운전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는데, 그때마다 이제 아들이랑 이제 철학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든요. 그런 철학적인 사고 여행,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책과 한스와 그 돋보기로 볼 수 있는 그 작은 책과 함께하는 그 신비한 세계로의 여행, 이런 삼중 구조, 세 가지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데, 소피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약간 좀 구조 안에 구조 안에 구조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. 재미있었던 것 같고, 그런 큰 틀 안에서 굉장히 치밀한 구성으로 책장을 뒤로 넘길 때마다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기분으로,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으로 이제 뭐 맞아지는 속 시원함이 있는 그런 소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속도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약간 중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챕터가 이렇게 나눠 있어요. 근데 챕터가 나눠질 때마다 뭐 밤이 되거나 이제 로드트립 때문에 이제 아빠가 자거나 이렇거든요. 근데 한스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아빠가 없을 때 몰래 읽어야 되거든요.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아빠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제 책 읽는 게 끊기는데, 근데 그 작은 책을 읽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, 소설 안에서. 그래서 무슨 이렇게 챕터가 끊길 때마다, 요새 서바이벌 같은 거 보면은 광고 후에 우승자를 알려드린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느낌처럼 끊기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,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좀 기다리게 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,
한스가 있는 작은 책의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신비의 공간인 설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제가 칼리아리 사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그 영상이랑 겹쳐지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환경이 이 소설의 작가가 묘사를 잘 해놨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소설의 꽃인 것 같아요. 소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는 만큼 더 이해하는 깊이가 다른 그런 소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저는 카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라서 카드를 사용한 거랑 그다음에 카드로 이제 구성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신기했는데 중간에 내가 카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나 하고서 인터넷 검색이랑 병행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원래 카드가 계급이랑 연관돼서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약간 좀 카드를 어떤 군을 나눠 놓는 데 쓰여요.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도 이제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덜 새로울 수 있는 것 같고 철학적인 얘기도 아빠의 대사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슬쩍 지나치지 않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소설인 것 같고 중간에 카드랑 카드의 숫자 그리고 원력 부분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52장의 카드가 52주를 나타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을 설명을 하거든요. 윤달이 이제 조커의 날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기했는데 작가가 또 은큼하게 거기다가 이 주인공 한스의 생일도 윤달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력히 주고 있는 게 재밌기도 하고 뭐 잘 구성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책 속의 아빠의 대사들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아이도 인정할 만큼 아빠는 철학자로 지원을 왜 안 해봤냐, 철학자로 클 생각을 왜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 아이인데도 대화를 성숙하게 이끌어요. 무슨 어른이랑 대화하는 것 같이. 그리고 그 아이의 웬만한 데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굉장히 지향해야 할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소설에서는 뭐 당연히 아빠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고 음주를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은 있지만 그리고 한슨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웃겼던 거는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간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고 집을 떠나거든요.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엄마가 유명 모델이 되는 거예요. 그 점이 되게 재밌고 기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소피의 세계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철학적인 물음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저도 뭐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책이나 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것에 혹은 이야기 주제에 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계기가 없으면 그렇게 나는 누구고 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은 어렵지 않게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읽는 동안에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뭐 조커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에 자신의 존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보면은 나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책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이 늙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늙는 거다. 우리는 항상 어린이 같은 자세로 세상을 항상 새롭게 보고 그러면 정말 체험할 게 많아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알고 있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교훈적인 말인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한 5분의 1 정도를 먼저 읽어놓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. 그 다음날 가독성도 있고 재밌는 스토리에 철학적인 물음들 그리고 카드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카드라는 소재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소설인 것 같아요. 원래 제목은 카드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요번에 새롭게 표지랑 개정하면서 제목도 수정하신 것 같더라고요. 요스타인 가이거라는 작가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는 소설이었기도 합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구독 부탁드려요.